잠깐 리뷰 전에 무료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패턴을 바꿔봤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마이 컨텐츠 스크린 LG 스탠바이 미 2. LG전자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라 요새 아주 핫한데요. 스탠바이미 엄청 유명하잖아요. 요번에 화질하고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2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스탠바이미 2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은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강남구에 위치한 세곡 푸르지오 아파트 34평형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이번 현장의 컨셉은 유행을 타지 않는 미니멀 디자인입니다. 톤 앤 매너가 조화롭고 주방 벽면은 브론즈 거울로 포인트를 줬어요. 대면형 주방으로 활용도까지 높인 공간 같이 보시죠. 먼저 거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한쪽 벽체에 원래 인터폰이 있었어요. 이곳에 인터폰을 벽체에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할 때는 이렇게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했고요. 여기는 다 IoT 조명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온도 조절기는 구글 네스트로 이렇게 온도 조절할 수 있게 했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를 놔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한켠에는 소파를 놨어요. 이거는 엘사라는 브랜드의 카리브 소파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정말 미니멀 인테리어와 찰떡궁합이라 많이 추천드리고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는 소파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박스 만들고 커튼 박스에 간접조명 이렇게 넣습니다. TV를 반매립해드렸어요. TV를 굉장히 얇은 TV를 사셔서 이렇게 굉장히 플랫하게 벽면하고 거의 일체감 있는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집 전체에는 LX 하우시스의 에디톤 마루를 깔아드렸어요. 이게 나무로 만든 마루가 아니라 돌가루를 섞어서 만든 마루라서 굉장히 견고하고 스크래치와 찍힘에 제일 강해요. 이거보다 강한 마루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감이 일반 그런 강마루 같은 질감이 아니라 텍스처가 굉장히 타일, 천연 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표면 마감 직접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이게 일반 마루라고는 생각을 못 하십니다. 타일 하시는 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실 정도의 표면이라 여러분들 LX 하우시스나 이런 데서 샘플 꼭 보시고 마루 선택사항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닥 마루 컬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에디톤의 솔티 브라운 제품이에요. 솔티 시리즈가 애쉬 있고 크림 있고 브라운이 있는데 브라운이 가장 짙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되게 망설여 하시면서 다들 크림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티 크림은 이거보다 더 밝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좀 잘 보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브라운 되게 짙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시공해 보면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저희 디자이너들도 솔티 브라운이 제일 예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뻐요. 그리고 그렇게 막 어두운 느낌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솔티 중에는 브라운이 제일 고급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거실 조명은 이렇게 라인 조명을 했어요. 라인 조명이 거실부터 주방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공용부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 된 공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넓고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어 마감은 무문선으로 했고요. 도배잖아요. 저희가 무문선, 무몰딩, 무걸레 바지를 하는데 도배 마감을 하면서 도어는 이렇게 스텝 도어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비용 대비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추드립니다. 자, 지금 샤시 바꾸려던 분들 집중! 광고 타임입니다. LX 하우시스에서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디자인 끝판왕 뷰프레임입니다. 진성은 디자인을 통해 실측만 받아도 무려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하시면 약 200만원 상당의 더블로이 유리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더블로이 유리 진짜 단열력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창호 계약 1000만원 이상이면 찔리트 냄비 3종 세트와 찜기까지 드립니다. 샤시 교체 고민 중이시라면 진짜 지금이 찬스입니다.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저희 실측 요청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의 설계 포인트 3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대면형 주방입니다. 거실을 바라보는 대면형 주방이라 거실에 있는 분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는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면서 소파에 앉은 사람과 또 식탁에 앉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게 대면형 주방으로 계획해 드렸습니다. 주방의 설계 포인트 두 번째는요, 주방 한쪽 벽체를 거울로 시공했습니다. 브론즈 거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방의 이쪽 면은 요리할 때 물이 튀고 또 음식물이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거울로 마감해주면 관리도 용이하고, 또 주방이 2배는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 같은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나 상업 공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브론즈 거울로 마감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요. 주방 설계 포인트 세 번째는요, 공간 구분입니다. 무슨 공간 구분이냐면, 여기 본주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편 보시면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조리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보조 주방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보조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불을 켜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세탁실 겸 보조 주방입니다. 이렇게 보조 수납이 있고 세탁실이 있고 이렇게 수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은 본주방을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방에는 침대 헤드, 이 월, 그리고 이 프레임까지 저희가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 침대 사이즈에 맞게 이 템바보드로 벽체에 포인트를 줬고, 양쪽에서 간접 조명이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에어컨 박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라인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커튼 박스에서 간접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침대 뒤에서 간접 조명이 이렇게 나오니까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랍장도 저희가 다 제작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도록 여기 콘센트 놔드리고, 여기에 이제 3로 스위치를 놔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서랍장을 갖고 계신데, 여기 침대 프레임과 컬러를 똑같이 맞추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침대 프레임과 같은 컬러의 필름으로 갖고 계신 이 서랍장을 다 이렇게 리폼해 드렸습니다. 한 세트 느낌이 나니까 호텔 같고 분위기가 정말 멋지죠. 그리고 이쪽 한켠에는 화장대를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를 이쪽에 다 넣을 수 있게 하고, 여기 앉아서 화장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벽면에는 고객님이 꼭 이 거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조명이 나오는 원형 거울인데 이렇게 조명 색깔도 바뀌고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서 조명이 나오면 얼굴 화장할 때 이렇게 얼굴을 환하게 비추니까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게 조명이 없이 거울 뒤나 여기에서 나오는 간접 조명만 여기 조도를 밝히면 굉장히 얼굴이 어둡습니다. 또 위에서 조명 나오게 하잖아요. 그림자 엄청 많고 여기는 또 엄청 밝고, 이래서 화장대 조명은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거울 근처에서 조명이 이렇게 내 얼굴을 쏴줘야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눈부신 조명으로 하면은 눈부셔서 화장을 못 하잖아요. 은은한 조명.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화장대 옆에 이런 펜던트 있죠. 얼굴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내려오는 펜던트나 거울에서 직접 이렇게 조명이 나오도록 조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꿀팁이에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여기도 고객님이 옷이 굉장히 많으세요. 옷을 걸 수 있는 이 행거나 장을 최대한 많이, 동선이 좁아도 되니까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하셔갖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행거입니다. 그리고 이쪽 한켠에는 고객님이 가방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진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뒤에서 조명이 나오니까 은은하고 명품관에서 이렇게 쇼핑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가방을 넣을 수 있는 장도 유리장으로 짜면 예뻐요. 이거는 기성 제품이 아니고 저희 업체에서 커스텀 제작한 자체 제작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 거울하고 유리로 해서 가방 넣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변기, 세면대, 욕조 공간으로 나눴고요. 세면대와 욕조 사이에 유리 파티션을 놔서 샤워할 때 물이 이 세면대에 있는 공간으로 튀지 않도록 했어요. 여기에 막 비누를 놓거나 칫솔이나 뭐 면도기 이런 거 올려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계속 튀면은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 파티션이나 요새 유행하는 뭐 조적 파티션 이런 걸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조 한켠에는 저희가 이 젠다이를 여기까지 딱 끊는 게 아니고 욕조 위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매립 수전도 넣기가 간편해져서 욕조 수전도 이렇게 매립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이 파티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 조회수가 한 20만 뷰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유리 파티션을 만드실 때 유리 파티션 아래쪽을 실리콘 마감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할 수 있는 유리 브라켓을 제일 작은 걸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이 밑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물이 고이고 곰팡이 슬고 물때 끼고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금세 이렇게 물이 마를 수 있도록 물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적 아래쪽 보시면 트렌치 유가를 이렇게 배치해 드렸어요. 물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트렌치 유가로 흐를 수 있는 이런 구조 설계 덕분에 정말 유지 관리하기 쉬운 욕실이 탄생했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욕실 천장이 당연하게 목공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던데, 저희 욕실 천장 SMC 천장재고요. SMC 천장재를 이쪽 한 끝에 간접 조명을 배치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추가 비용을 이렇게 막 크게 들이지 않고도 간접 조명을 연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휴젠트 환풍기를 뒀고요. 여기에 이제 상부장을 배치를 했어요. 상부장도 이거 왜 이렇게 플랩장으로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다지는 한계가 있어요. 이 폭에 문이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문 폭에 한계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세수할 때 여기에 분절 라인이 생겨요. 그러면 얼굴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세로 선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와이드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와이드하게 만들면 당연하게 플랩장을 해야 되고요. 플랩장은 사용하기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 변기 위쪽으로는 이렇게 여다지 문을 하고 콘센트를 배치해서 좀 사용성도 편리하면서도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장을 제작해 드렸죠. 그리고 이 밑에 간접 조명이 싹 들어가면 호텔 화장실이 완성됩니다. 자, 이곳은 거실 욕실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정면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죠. 세면대랑 거울이 맞이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더 넓어 보이고 일반 욕실 같지 않고 호텔 같은 욕실처럼 보이게 합니다. 원래는 세면대가 변기 옆에 있었어요. 일반적인 욕실처럼 변기 옆에 세면대가 있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변기 옆에 파티션, 세면대 옆에 파티션을 만들고 여기에 문을 달아서 샤워 부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널찍한 샤워 공간이 생기죠. 여기 고객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막상 써보면 불편하지 않을까? 너무 좁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200% 만족한다고 하시고, 사실 인테리어 하면 다 좋은데 지금 욕실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 레이아웃과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뿌듯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 수전, 매립 선반,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고 샤워를 하면은 여기를 반건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서랍을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콘센트 만들어 드려서 전동 칫솔이나 면도기, 소형 가전 넣어 놓을 수 있어서 수납도 되고 충전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접 조명이 거울 위에서 나오고 위에 이런 다운라이트가 나오니까 환해요. 욕실 타일을 이렇게 어두운 걸 쓰면은 너무 어두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나 하는데, 사실 어두운 타일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타일 가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훨씬 더 고급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두운 타일도 많이 추천드려요. 예쁘지 않아요? 수건거리 두면은 손 씻고 났을 때 여기로 막 물이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한번 받쳐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간접 조명 넣었잖아요. 이 샤워 부스 유리문 위에도 간접 조명을 넣고 샤워 부스 안쪽에도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하는 김에 이렇게 세 개를 다 넣으니까 간접 조명만으로도 화장실이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분위기로 연출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변기 공간 좁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시던데, 사실 이렇게 변기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이런 게 약간 일본 스타일이에요. 일본은 변기 공간 따로 있고 세면대 따로 있고 뭐 샤워 공간 따로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따로 청소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변기는 자주 청소하고 뭐 세면대를 막 자주 이렇게 청소하시진 않잖아요. 자주 청소하는 곳만 이렇게 자주 청소하면 돼서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변기 공간을 따로 구분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전혀 좁지 않고 아늑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딱 여기 공간을 75cm, 80cm를 만들어주면 좁지 않습니다. 휴지 꺼낼 때도 그렇고 뭐 괜찮아요. 그리고 변기 위에 장이 있어도 막 머리 부딪힐 일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짜드렸죠. 수건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주방 브론즈경 바로 옆이 현관입니다. 현관 중문은 주방 브론즈경과 같은 컬러로 브론즈 유리로 했고요. 이 위에는 간접 조명을 놔서 이렇게 유리로 간접 조명이 쏟아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은 이 한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을 놨어요. 신발장 손잡이는 이렇게 중간 찬넬 손잡이로 했고요. 보통 터치로 많이 하는데 터치로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한 번에 열 수 있게 하면은 사용하기 편리해 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어 라인에 맞춰서 디딤석이라고 하거든요. 현관 디딤석을 라인을 맞추면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벽은 이렇게 전신 거울을 놔서 외출하기 전에 신발 신고 옷 매무새를 확인하고 나갈 수 있게 했어요. 전신 거울도 일반 쨍한 은경보다는 같은 컬러인 브론즈경으로 맞추면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근데 이제 브론즈경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어두워 보이고 색깔이 안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보여요. 살짝 선글라스 낀 느낌이긴 한데 블루톤도 잘 보이고 보시기에 전혀 이상이 없다 생각해서 많이 설치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일괄소등 스위치랑 엘리베이터 버튼이 원래 있었어요. 그걸 이쪽에 놔드리고 여기에 일괄소등 스위치를 하나 더 놔서 IoT 조명들을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위에 도어 클로저도 없이 뭐 안전고리나 말발굽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도어락만 하나 보이게 했고요. 이 말발굽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 말발굽은 가와준 스토퍼라고 있어요. 뒤쪽에 달아서 문을 열어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안쪽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마감이 되니까 훨씬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유행 타지 않는 미니멀 컨셉, 톤 앤 매너까지 깔끔하게 맞춘 공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인테리어 현장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무료 나눔 잊지 마세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요.